지난 영상에서 교회 정관이 왜 필요하고 무슨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정관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관 안에 교회 건강성을 해치는 조항이 들어가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교회 정관 개정 논란이 이런 사례입니다. 2014년에 교회 정관 문제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사랑의 교회가 오랫동안 그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와 이렇게 분쟁이 있었죠. 이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2014년에 이제 정관 개정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갱신 측에서 2014년 3월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곳의 일간지에 사랑의 교회 정관 개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긴급 포럼을 또 열어요. 긴급 포럼의 제목이 뭐냐면 악법도 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악법은 법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이런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사랑의 교회 정관의 부당성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고요. 결국 이제 사랑의 교회 정관 논란을 포함해서 오정현 목사의 어떤 재정 이용 의혹과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내용으로 2014년 5월 13일에 PD수첩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이제 교회 측의 뻔뻔한 태도에 놀랬고, 또 그리고 오정윤 목사를 정말 비호했던 부목사님의 그 태도를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사랑의 교회 갱신위 쪽에서 제기한 그 규약의 문제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재정장부의 열람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이 초안에는 사랑의 교회 규약 초안에는 제적교인의 3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인 지탄 때문에 추후에 100분의 3으로 변경을 했어요. 사랑의 교회 재정인원이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 100분의 3이라고 해도 3,000명의 동의를 받아야지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재정장부를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교회의 재정비리가 많고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이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재정 장부를 3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법에서는 재정 장부를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라는 곳에서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규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재정 비리나 관련 비리나 문제도 3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냥 묻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회 결의가 당회장의 공포로 효력을 갖도록 하고, 공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했습니다. 아무리 당에서 결의를 해도 담임 목사가 반대하면 어떤 일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좀 황당하죠. 네. 또한 공동회가 담임 목사의 면직 결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목사는 이제 어떠한 잘못을 해도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이는 목사의 어떤 권력을 보호하고 견고하게 하는 이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11조 등의 헌금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 면죄부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헌금이 안 되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회 소집 일주일 이전에도 당회 소집을 일주일 이전에도 이제 가능하게 했어요. 그 전에는 일주일 전에 이제 공부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 담임 목사님이 당회원 중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미리 빨리 연락을 해서 내일 회의를 하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제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법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섬뜩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랑의 교회가 모델로 한 교회 정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분당 중앙교회입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교회 내 이제 분규를 겪고 나서 그 교회 내 분쟁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규약을 만들었는데요.
정관이죠. 정관을 만들었는데 이 규약이 교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교인의 의무에서 11조 등의 헌금 의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당의 결의로 권리를 중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와 관련해서 목사 해임이나 징계는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고요. 결산 승인 이후에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도 없고 공동의회 3분의 2 찬성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회계 서류 보존 기간은 3년으로 했고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바로 사랑의교회 내용과 비슷하죠. 몇 가지 더 소개하면 공동의회 의장이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담임 목사 보통 공동의회 의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의회 의장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안건을 부결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원하지 않는 안건이 올라왔을 때 임의대로 교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그 법에, 그 규약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의회 회의록이 그 열람 청원이 당의 결의로 결정됩니다. 저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회의록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우리 배집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의도 아파트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 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결정이 교인들이 알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도로 충분히 읽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많은 경우에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는 의도이든지 또는 담임 목사의 어떤 교권을 지키려는 목적이든지 한국 교회 내 정관에 대한 개교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한국교회법 학회라는 곳에서 작년 2019년에 한국교회 표준 정관을 발표합니다. 이 정관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정관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목회자의 비위가 있을 때 당이나 교인총회에서 목사의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쌈짓돈이었던 목회활동비라는 게 있죠. 네. 예, 그 목회활동비를 실질적으로 목회와 관련된 일에만 사용하고 또 증빙이나 지출결의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교회 표준정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사랑의교회나 분당중앙교회 정관처럼 재정정부 열람을 이제 규제를 해놨어요. 교인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를 요구했어요. 교인이 10,000명이면 1,000명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재정정부 열람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열람을 거의 불가능하게 이제 한 겁니다. 이와 같이 교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어떤 담임 목사와 당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그런 조항들이 이제 한국교회 표준정관에 담겨 있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교회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우리 분들 중에서 교회 정관이 있으시면 혹시 그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라는 것은 교회 건강성 가치에 부합해야 되는데요. 그 건강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분명 담임 목사를 비롯한 소수 리더들이 비밀스럽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그 조항이 있는지 한번 유심히 봐야 합니다. 혹은 정관을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한국교회 그 표준정관은 참조만 하고 계시고요. 참고만 하시고.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관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 교육의 7000년대에서 만든 한국교회 모범 정관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